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도덕경 11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11장의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주로 눈에 보이는 것, 즉 유의 세계죠. 그런데 유의 세계를 치중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무의 세계를 간과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못한다. 또 마음속에 고통을 겪는다. 이런 차원에서 노자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주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11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폭 동일 곡입니다. 30폭. 이 폭자가 바퀴살 폭자입니다. 바퀴살 폭자입니다. 30폭 동일 곡입니다. 바퀴통 곡자입니다. 통. 그러니까 30개의 화살이 바퀴에 수레바퀴 같은 데 보면 바퀴살이 있죠. 그것이 폭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바퀴통에 동일 연결된다 이런 뜻입니다. 연결된다. 30개의 바퀴살이 바퀴통으로 연결된다. 그렇죠. 이게 30폭.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죠. 유의 세계를 말합니다. 유의 세계. 그런데 동일콕, 동일곡. 이것은 뭐냐면은 바퀴통. 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그런데 바퀴살이 아무리 있어도 바퀴통, 구멍으로 뚫힌 바퀴통이 없다면 이 유의 세계, 저것은 폭은 의미를 잃게 된다. 그러니까 바퀴살과 바퀴통은 유무상생이다. 같이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유의 세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무의 세계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30폭 동일곡입니다. 당기무. 이때 기자는 뭘 말해? 이게 바퀴통 당기무. 그것이 비어 있음으로써, 즉 바퀴통을 말합니다. 그것이 비어 있음으로써, 무자 없다 이 말이죠. 비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비어 있음으로써 유거지용이다. 수레가 사용이 된다. 사용이 있다. 사용이 있다. 비어 있음으로써, 바퀴통이 있음으로써, 바퀴통이 비어 있음으로써 유거지용이다. 그 수레의 서임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폭, 바퀴살은 비어있는 바퀴통이 있을 때 이 바퀴살이 가치가 있다. 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음으로써, 즉 비어 있음으로써 이 바퀴살의 가치가 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연식 위기. 연식은 찰흙을 구워서 그릇을 만든다. 찰흙을 구워 그릇을 만들면 당기무. 그것이 비어 있음으로써 연식 식기 지용입니다. 그 그릇의 식기 지용 쓰임이 있다. 당기무. 비어 있음으로써, 그것이 비어 있음으로써 그 식기의 쓰임이 있다. 그렇죠. 이 찰흙을 빚어 만든 이 그릇은 그것이 비어 있음으로써 그 식기의 쓰임이 있다. 비어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릇 안에 무언가 가득 차 있다면 그릇으로서의 쓰임을 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그릇의 쓰임이 무엇입니까? 뭔가 음식을 담는 데 있죠.
그런데 가득 차 있다면 담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비어 있음으로써 그 그릇의 서임이 있다. 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호유입니다. 착자, 이 한문 쓰기가 상당히 어렵죠. 착자. 이게 이제 뭔가 구멍을 뚫는다 할 때 이 착자입니다. 착자입니다. 착, 호, 유. 창문을 말합니다. 창문을 뚫는다 이런 뜻입니다. 착, 호, 유. 창문을 뚫어서 집실자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창문을 뚫어야 되죠. 그렇죠. 창문을 뚫어서 집을 만들 때 방기무, 그 집이 비어 있음으로써 그 집의 서임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집의 서임은 집 안이, 즉 그 방이 비어 있어야만이 그 서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뚫어 집을 만드는데, 방을 만드는데 방이 비어 있음으로써 그 방의 서임이 있다. 방에 물건으로 가득 차 있다. 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방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방은 또 여기서 말하는, 앞에서 말하는 그런 바퀴살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비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어 있을 때 그 방으로서의 가치를 하고, 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유지 이위, 유가 이롭게 된다는 것은, 그러므로 유가 이로울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유가 이로울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뭐냐? 무지 이위용, 무에 서임이 있기 때문이다. 무에 서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가 이로울 수 있다. 유가 이로울 수 있는 것은 무에 서임이 있기 때문이다. 무에 서임이 없다면 유가 이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레바퀴, 그릇 또는 방이죠. 그 세 개가 유의 세계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비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서임은 그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유가 비어있기 때문에 유가 서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어있지 않으면 그 있는 것,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죠. 집안에, 방 안에 물건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잘 수가 없죠. 비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 방은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와 무는 공존한다. 노자가 이야기하는 사상의 핵심이죠. 유무상생입니다. 유무상생이죠. 유무상생입니다. 유와 무는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유와 무는. 그러니까 유만 존재한다. 유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의 존재는 무의 서임이 있기 때문에 유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임이 없다면 유가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방은 유죠, 유. 그런데 공간, 이것이
무입니다. 그런데 방이 이 공간이 없다면, 즉 유는 무가 없다면 이 유가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도, 이 공간은 뭐가 없으면 공간이 있을 수가 없죠. 유가 없으면 이 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와 무는 항상 어떻게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무상생이죠. 같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유무상생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유에 주안점을 둡니다. 무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의 존재 이유. 자, 그러니까 무용지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용지용. 무용. 무의 사용. 무의 사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용지용. 쓸모없음. 쓸모없는 것. 이것이 쓸모있다는 것입니다. 무용지용. 이거는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용지용. 즉 우리가 볼 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쓸모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자에 보면, 장자 인간세 편에 보면은 이제 장자와 어떤 제자가 큰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큰 나무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나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배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하죠. 집도 짓고 땔감으로도 쓰고 이렇게 하니까 큰 어느 정도 되는 나무들이 귀합니다. 없습니다. 전부 비어가니까 설모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는 하름들이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있느냐?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장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장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무가 어릴 때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비틀어져 있고 나무 잎에는 냄새가 나고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쓸모없으니 나무꾼들이 비어가지 않죠. 나무가 못생기기 때문에 집을 짓는 목재로도 사용하지도 않고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나무가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더위에 그늘을, 더위에 거기서 더위를 식히면서 그늘을 들이우니까 거기에 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쓸모없음이 이제서 쓸모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쓸모있음, 이것을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입사 시험을 치면은 합격을 하죠. 그것이 뭐냐? 쓸모있음입니다. 그러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쓸모있음, 쓸모있게 되니까. 그것은 누구를 위한 쓸모있음입니까? 그 사람의 쓸모있음이 아니고 그 채용하는 사람, 회사, 그 쓸모를 위한 하나의 쓰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좋아할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서 너무 좋아할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쓸모 없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 쓸모없음, 즉 무, 없다. 이것이 오히려 더 쓸모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그 쓸모없이 된 그 나무가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위를 피하게 할 수 있고 그늘을 드리우지 않습니까? 그러니 쓸모없음이 오히려 쓸모있게 된다. 장자의 인간세편에 나오는 그런 큰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일상에서 볼 때 우리는 시험을 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채용이 되기나 뭐 입사시험에 합격을 하기나 이럴 때 아주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좋아할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쓰임입니까? 그 사회를 위한 쓰임, 그 사장을 위한 쓰임, 그 회사를 위한 쓰임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오히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그러니까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쁘게 자라면, 튼튼하게 어느 정도 자라면 나무꾼이 베어서 어떤 집을 짓는 때 석가래로 쓰기나 쓰죠. 그러면 자신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고 그 집을 짓는데 쓰임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비틀어지고 냄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베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울창한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위를 식히게 해주고 그 나무 자체의 가치대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 쓸모없음 이 결국은 결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유와 무가 공존하듯이 그런 쓸모있음과 쓸모없음도 공존하는 것이고 쓸모있음이 되었다고 좋아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비관하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런 요것도 장자의 그 외물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자가 장자의 그만큼 아주 철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해자라는 사람입니다. 해자가 이제 그 장자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맨날 무에 대한 거, 쓸모없음에 대한 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 이야기는 크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자가 장자에게 합니다. 그러니 이제 장자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장자가 여기 이야기가 무용지용입니다. 쓸모없는 것이 오히려 더 쓸모있다. 오히려 더 쓸모있다. 그러니까 무용, 쓸모없는 것과 쓸모있는 것, 유용이 둘이 아닌 하나다. 그것이 유무상생입니다. 유와 무는 같이 서로 공존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의 세계를 좋아하고 존중하고 무의 세계를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해자가 이제 그렇게 너는 맨날 하는 이야기가 크게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의 세계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장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땅을 대지를 밟고 걸어가는 실제 그 땅을 밟고 있는 그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유입니다. 유. 그런데 유가 필요하다고 유만 필요하다고 땅을 밟지 않는 부분 그것이 필요 없는 부분이죠. 무다 이거지. 그런데 필요 없는 무의 부분을 다 이렇게 천길까지 이렇게 깎아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땅을 밟고 가는 그런 유의 세계 그것이 필요한 세계죠. 그런데 그것이 무가 없다면 내가 땅을 밟지 않는 그 부분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유의 세계로서 마음 편히 땅을 밟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현기증이 나고 무서워서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아시겠죠? 시청자 여러분. 자, 우리가 땅을 밟고 걸어가는 것은 유입니다. 유의 사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땅을 밟고 가는 그 부분 외의 거는 쓸모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쓸모없는 부분을 다 이렇게 깎아낸다면, 쓸모있는 부분만 있다면, 우리가 무서워서 쓸모있는 부분도 결국은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무상생이죠. 유용과 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와 무는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자가 강조하는 유무상생의 사상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일이 잘 되고 그런 것만 좋아하고 안 될 때는 좌절하고 자신을 이렇게 확대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험에 떨어진 사람, 시험을 받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크게 된 경우를 아주 많이 봅니다. 저희도 우리 친구들 동창 모임을 이래 한 번씩 하는데 보면은 공부 잘해서 좋은 회사에 공기업에 서임을 받은 사람, 그것이 유죠. 그러면 좋아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서임을 받지 못한 사람, 즉 좀 공부를 못하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사업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서임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런 서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주 아름드린 나무가 되어서 큰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 결코 내가 그 서임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낙심하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그런 서임을 받건 서임을 받지 않건 그런 유와 무는 상생한다. 다르지 않다. 결코 유의 서임을 받았다 그래서 의기양양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을 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서임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또 자기 맞는 분야에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 큰 아름다리 큰 나무가 나중에 울창한 숲을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와 무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는 서임과 서이지 않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제 유의 세계를, 서임의 세계를 보죠. 서임의 세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할 필요가 없다. 결국은 그런 유의 세계는 무의 세계를 같이 봐야 한다. 그 무의 세계가 없다면 유의 세계도 존재할 수 없고, 또 무의 세계는 유의 세계로 인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무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유와 무는 대칭적 상관관계로서 얼른 볼 때 상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유는 무를 위해서 존재하고, 무는 반드시 또 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가 없다면 무가 있을 수가 없죠. 또 유는 무가 없다면 유 스스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무상생입니다. 둘이 아닌 뭉뚱그려 만물제동입니다. 하나로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과 죽음도 그렇죠. 삶만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해서는 안 되고, 만남과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